예, 2023년 5월 그 7일 저녁 12시가 넘었으니까 5월 7일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 생각을 다듬고 어, 이야기를 좀 하고 잠을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이 눈이 좀 감기는 돼요. 그래도 오늘 아, 한번 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어, 그 정치 산책, 예, 정치 산책, 111번째 특별 강의,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그 오늘의 그 주제는, 아, 왜, 왜 우리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품위 없는 인간이 되었는가? 예. 왜 우리는 품위 없는 인간이 되었는가? 여기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이제 그름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었던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우리가 이렇게 품위가 없는 인간이 된 가운데는 우리 사회가 돈으로 도배된 의식과 돈으로 도배된 의식과 철저히 그 채찍질을 당하는 저 국가 권력으로부터 규제와 그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포획되고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채찍질을 당하는 그 노예 근성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과거에 신분 사회를 거친 것입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그 갑오경장 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도와 같은 그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농공상이라고 그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 이 고대 국가에서부터 우리가 조선 시대까지 계급 사회가 철저히 뭐냐면 계급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 계급이 아주 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그 조상들과 우리의 그 사회 제도도 철저히 뭐냐면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조선 총독부의 또 그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또 신분제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 그 고착화되었다는 면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노예제도는 이제 없어졌지만 지금은 어, 상놈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내면에는 더욱더 악랄하게 뭐냐면은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 또 이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부분이 어, 우리가 어, 그 어, 지속적으로 뭐냐면은 그것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신헌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고요. 오죽하면은 윤석열 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우리 사회를 희화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백성으로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백성으로 봤다는 것은 졸로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세말로 홍어조서를 본 것이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때려 죽이고 싶죠. 때려 죽이고 싶죠. 지금도 저는 그 화면만 생각하면은 나의 존재와 나의 자존심과 성현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에서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앞으로 이제 철저히 짓밟혀 갈 것인가, 파괴될 것인가를 이제 적었던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시키고 제가 적었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카타니 이와오의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예, 요것이 뭐냐면은 바로 돈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철저히 망가져 가는 거를,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철저히 무너져 가는 거를 적었던 글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워싱턴 선언을 하고 온 그 협상의 전략이라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썼던 그 내용인데, 협상의 전략을 전무하게 하고 온 외교 참사로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런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대책으로 외교를 하고 왔다는 것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했고요. 예, 요거는 패트릭 드닌이 썼던 책인데, 자유주의적 본질적인 모순에 대한 분석인데,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예,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그래서 자유주의는 성공할수록 실패한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가장 쉽게 잘 적은 그 책이 우리 조승복 선생님의 독일 정치 우리에 대한 지금 우리에게 어울리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적었던 것이 여기 독일 정치의 우리의 대안이라는 이런 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마크 브레킷이라는 교수님이 쓴 이 감정의 발견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인데요. 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감정의 조절은 이성적이지가 않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기술. 예. 자, 그래서 감정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이라는 것을, 그 기술적이라는 것은 습관이 필요하고요.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지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체득화되고 거기에 따른 항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감정 조절을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균형감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자동성이 이성과 동시에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자동성과 더불어서 구성이 필요한데, 이 자동성과 구성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 예,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고, 일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에는 다양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성과 구성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습관을 강화하다 보면 효율성은 높지만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동성과 구성이 필요하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체성과 이제 추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소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다가 보면 그 어떤 추상성이 뭐냐면은 떨어지는 것이죠. 추상성이 떨어지는, 구체성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추상성이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추상성을 강화해서 뭐냐면은 어떤 일을 최적화하다 보면은 또 기술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감정에는 뭐냐면은 구체성과 추상성이 서로 뭐냐면은 상반된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위에서는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항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너무 내다 보면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을 요구하다가 보면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속도와 정확성이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안정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안정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다가 보면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너무 유연성이 요구하다가 보면은 안정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조절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항상성을 위해서는 상반된 항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호 보완적인 항상성, 상호 보완적인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감정 조절의 항상성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바로 소셜 패스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조절을 항상성을 유지하고 보완해가는 그런 우리 사회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는 바로 소셜 패스의 사회이기 때문에 반사회 인격 장애자로 채워져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뭐냐면 채워져 있는 사회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들이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이, 한동훈이, 김건희,
천공, 근진법사, 조나무기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 이 우리 사회를 뭐냐면 소셜 패스 사회로 만들었던 집단이 누구냐? 지금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검찰 그 쿠데타 세력의 하부 구조에 지금 딸랑이 짓을 하고 있는 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패스 사회를 만들고 제공했던 이들을 뭐냐면은 우리는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해체돼야 되느냐? 이들은 바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항상성이 없는 존재로서 이들을 뭐냐면 정신병원에 정신감독보호센터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정신병원에 정신감독보호센터에 보내야 되는지는 바로 우리 국민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그들의 국민이 대부분 에게 영향을 미친 이들이 뭐냐면은 바로 그 뿌리는 돈의 눈깔이 멀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했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헷가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골에서 소 팔고 염소 팔아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법대 보내가지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기술고시,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거 사관학교 이렇게 이제 보내놨더니 이들이 어느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눈깔에 그 돈이 멀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향에서 누구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칭찬받았던 그 선의의 그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그 말 사람들이 보냈던 그 정성을 도외시하고 이들이 뭐냐면 가름주고 하는 위정자로서 권력자로서 뭐냐면은 국민을 억압하고 포획하고 뭐냐면은 규제하는 존재로서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은 국민을 난도질 하게 하는 이런 존재로 이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가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일찍이부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망조가 들었고 우리 사회가 뭐냐면 병들었다는 거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권력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일당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포획하고 규제해 왔는가 하면 이들이 똑같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그들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드는 내용의 한 다섯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이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그걸 이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시킨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나의 자존감을 이미 팔아먹은 지가 오래되어 버렸고요. 팔아먹은 지 오래되었고 또 이 팔아먹을 자존심도 없는 환경에 놓여진 처참한 국민들을 또 국가가 짓밟는 경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현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된 것이지만 그래서 팔아먹을 자존심도 없는 환경에 놓여진 처참한 나를 국가가 짓밟는 경우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나를 보호해주고 국민의 주권자를 보호해줘야 될 국가조차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가 당연하다는 무식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는 당연시하고 당연시하고 그렇게 당연시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냐면 봐주기까지 하는 이런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추려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런 사람으로 지금 채워져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친분을 내세워서 친분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희화하는 스타일. 예. 말이 어렵습니까? 예. 친분이 있는 친구 사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까지 상대인 친구가 희화하는 스타일. 두 번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돈 하는 자들. 아주 놀라서 아주 미칠 지경인데요. 예. 모든 것이 뭐냐면 돈이야. 무엇이든지 돈이기 때문에 공과 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해. 자,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돈 하는 자들.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들 인사가 야, 너 돈 벌었느냐? 야, 너 돈 벌었느냐? 이게 인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 돈 벌지 않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거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들인데요. 친구에게 사사로운 개인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 남자들끼리 야야 뭐 나 어떤 누구하고 사귀게 되었고 나는 누구하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친구에게 사사로운 개인 이야기를 약점 삼아서 나중에 뒤통수 치는 자들. 이런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입니다. 예. 이제는 국회의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친구에게 사사로운 개인 이야기를 아주 은밀히 했는데 그것을 약점 삼아서 나중에 뒤통수 치는 자들. 네 번째, 못된 일을 하고도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못된 일을 고의적으로 하고 나서도 그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사해 달라는 비열한 자. 절에 가서 스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는 중놈들. 아주 놀랄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 놀랄 이야기들만 다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 있음을 모르는 개인 자유주의자들, 리버럴한 놈들. 나라 있음을 모르는 리버럴한 놈들. 이런 놈들은 더욱더 비열한 비겁한 새끼들이죠. 예. 자기는 개인적이고 책임과 자율적이며 의무를 다하고 나는 자유를 부려주고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군대 안 가.
나라 있음을 몰라. 역사의식 없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친일 부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자식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 이런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인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제에 부역했어야 되겠습니까? 친구를 팔아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친구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의예지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의예지신이라는 것이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공허한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희화하는 작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옳은 일에 대해서 그거를 희화화하는 작태만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료한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명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진선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지식과 학문이 출세와 성공이 되면 될수록, 지식과 학문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충동력을 억제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회 인격 장애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김건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돈과 권력과 지식과 학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충동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회 인격 장애자로서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되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바로 소시얼 패스의 사회, 즉 반사회 인격 장애자의 사회인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고 한동훈이가 그렇고 김건희, 천공, 건진부사 이들이 대표적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조작한 국민들이 바로 위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제 노출되어 있는 사회가 우리들 사회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알리고자 해서 오늘 밤 12시 넘어서 제가 이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원의 뿌리에는 돈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고도화되어 있는 21세기 정보 사이에 우리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 한 내용이지만, 감정을 조절을 기술적이라는 이러한 책을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국 문명의 문명국가로서 그동안에 쌓아온 우리의 그 국가 가치관의 한목적인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자식 출세에 파괴된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착취를 성취한 승리자라 그 대상자는 철저히 짓밟고 있는 현재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여기에 낙오된 자는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또 그 길을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빗장을 열고 윤석열, 김건희가 그 집의 주인이 된 현재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국가 공적 재산에 철저히 수탈당하고 있는 현재라 하더라도, 또 이들이 임기 1년은 방법을 탐색하고 본격적으로 수탈한 4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한국민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어보고 강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본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분. 예. 본분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7일이죠. 예, 일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